네, 2023년 7월 22일 이정훈입니다. 서울 서초동 서희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놓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솔직히 말하면 우습다, 뻔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좀 비정상이다, 좀 미쳐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전교조에 대해서도 진짜 비판하고 싶습니다. 우선 사실 부분을 보겠습니다. 5월 22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교대생하고 교사 5,000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경력 2년 차죠. 그러면 작년에 인관에서 작년 선생님하고 올해 2년 선생님한 교사의 죽음을 놓고 교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습니다. 교권 침해 심각하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은 경기도에 근무하는 2년차 교사는 오늘 자발적으로 모였다. 교사 커뮤니티에는 악성 학부모 민원에 대한 글이 넘쳐난다. 언젠간 나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얘기하는데 퇴근 시간 이후 학부모에게 전화가 와도 상담이란 이유로 새로운 업무가 시작된다. 25명의 아이와 그 학부모를 교사 한 명이 담당해야 하는 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네, 고통을 알만합니다. 9년차 교사라고 하는 이는 학부모 민원에 대해 교실에서도 학생들에게서 아무 말 수 없는 현재의 교육 시스템의 무력을 느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이거 많이 공감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행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교사 생존권 보장 손팻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도 매우 덥고 해서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2,000명이었는데 2배 이상 왔다. 이 행사는 자발적 교사 모임은 공교육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전교조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둘이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교조는 같은 날인 오늘 이들은 앞에서 말한 사람들은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모였는데 이들은 청계천 광통교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청계천 광장이 아니고 광통교 광장이네요. 네. 여기서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무너져버린 교육권 보장 위한 교육당국과 국회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등등 촉구했습니다. 충북의 초등학교 생활부장은 모든 것이 교사 탓이라는 학교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 등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전교조를 뻔뻔하다 그랬습니다. 우선 그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먼저냐 교사가 먼저냐, 이거는 제 친구들을 통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결론은 교사가 먼저라는 겁니다. 제가 교사들이나 교수가 된 사람들하고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죠.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곳이 생업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학교가 학생들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자기들의 공간이다. 자기들이 관리해야 된다는 게 맞다라고 얘기했고 저도 거기에 동의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 51대 49로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공간에서 학생이 주인이다. 네, 미래의 이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이 잘 크고 그건 중요하죠. 그래서 학생 인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교권을 침해하게 되면은 교사들은 역할을 못합니다. 학생인권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 찬동했던 조직이 뭔가요? 전교조고 그걸 뒤에서 지지했던 게 누군가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잖아요. 제가 전교조를 뻔뻔하다고 하는 거는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이게 노조와 또 다르지만은 노조도 근로자하고 경영자 충돌이 오지 않습니까? 회사에서도. 근데 이 학교라는 공간에서도 교사하고 학생 간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도 회사라고 하는 데에서는 봉급을 주면서 일을 시키지만 여기는 거꾸로 돈을 받아가면서 하기 싫은 공부를 시키니까 충돌이 더 클 수가 있죠.
그런데 학생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그쪽에 방점을 두게 되면 교사들이 위축되고, 그러니까 이 어느 한 편을 들어버리면, 왜 그때 전교조는 교사 편을 들지 않고 학생 편을 들어줬죠? 지금 와서는 이게 문제다라고 나오면 이게 뭐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전교조 이끄는 사람들은 교육에 대한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내려와. 당신은 자격 없어. 저는 이겁니다. 뭐든지 풀 때, 아니 누구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성공을 하게 되면 오케이, 현 시점에서 그게 맞는 거지 할 수 있지만, 이 해법이란 게 모든 장소 모든 때에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많이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제가 어릴 때는 boys be ambitious 그렇게 많이 얘기하시더니 지금은 자꾸 왜 안분지족해라 그럽니까? 왜 얘기가 달라집니까? 하면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결국 깨달은 거는 그게 필요할 때는 be ambitious고 이게 필요할 때는 안분지족입니다. 근데 어느 하나만 딱 옳다라고 선언해 놓으면은 그러면 모순이 되는 거죠. 제가 이념에 의한 교육, 이념에 의한 정치가 문제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특정 세력, 뭐 프롤레타리아, 또 학생, 그것만 하는 위하는 교육,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서희초 교사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게 학부모들의 압박만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있는 건지, 굉장히 경력이 짧은 교사고 또 젊은 교사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아직 그 사인에 대해서는 사인은 나왔지만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게 대해서는 아직 뭐가 제대로 밝혀진 게 없는데, 교권 침해다. 교권 침해는 있었겠죠. 근데 그게 전부 다냐 이겁니다. 지금 다른 이야기도 많이 돌고 있죠. 근데 이걸 왜 교권 침해를 몰고 가서 이쪽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도구로 쓰냐 이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을 악용하냐 이겁니다. 바로 그 집단은 과거에는 학생 인권 조례에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들입니다. 굉장히 모순이잖아요. 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이 많이 나면 성과급으로 노조도 갖고 여기도 갖고, 그때는 싸움이 없어요. 이게 줄어들어서 노조도 봉급이 줄고 기업도 적자가 커지고 또 망할 것 같으면 사단이 커지지만, 학교는 그런 구조는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공교육은 정부가 보장해 주는 거니까 망하는 직장도 아닙니다. 한때는 교사가 굉장히 인기 직종이었고, 교육대학이 서울대만큼은 아니라도 서울교대가 연고대보다 성적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따님은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붙어놓고 서울교대를 간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교사 직업이 좋은 거고, 특히 초등학교가 좋아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형편없이 당하기만 한 직업이라면 이렇게 인기가 나오겠습니까? 지금은 물론 옛날만큼 조금 떨어졌죠, 인기도가.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사건이 났다고 해서 교권을 보호해달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또 언제는 학생 인권을 보호해달라 할 때는 뭐냐 이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안분지족하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가 충돌한다. 그때그때 달렸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걸 거꾸로 써도 문제죠. 한참 사회에 나가려고 할 때는 안분지족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다 세상 산 사람이 비 앰비셔스에서 덤비면은 힘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하니까 다 실패로 가는 거죠. 그때 맞췄어야 되죠. 근데 그게 중요한데, 지금 이 자기 조직 살라고 이렇게 던진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저는요, 차라리 교육은요, 강남에 가게 되면 학원들이 제법 있습니다. 학원에서는요, 학원 교사들한테 전인 교육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내고 수학을 한다, 영어를 한다 그러면 그것만 제대로 배우기를 원하지, 전부 다 교사가 해주기를 원치 않습니다. 훨씬 많은 돈을 내면서도. 근데 공교육 받으면서 학부모들이 내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사립학교라고 아닌 이상. 근데 뭐 그렇게 많이 바랍니까? 그리고 한 교사가 25명 학생을 상대하고 부모 상담하니 그게 큰 업무인가요? 난 그것도 우습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1학년 들어갔을 때는 한 반에 제가 전화가 오니까 90몇 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고요. 서울 처음 왔을 때. 그리고 저는 한동안 선생님 심부름꾼을 오래 했습니다. 뭐 무슨 일인지 모르는지 저를 하여간 매일같이 나무라 그래갖고 겨울에 난로 떼고 나면 그
불을 다 탈 때까지 끄지 못하게 했어요. 그분이 퇴근할 때까지 추워서 그랬는지. 그 다음에 퇴근할 때 이제 불을 꺼지면 그때서야 그거 재 버리고 집에 가고, 또 선물 들어오면 선생님 집에 갖다 주라 그러면 내가 갖다 주고. 그거 나도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고, 왜 날 종처럼 시켰는데 그거 말없이 했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 이름이 떠오르는데 좀 괘씸해요. 착한 학생을 그냥 우려먹었는데, 그때는 뭐 그거 가지고 항의한 적도 없었고, 또 저는 한 번은 초등학교 때 배구 코치한테 아무 이유 없이 무지하게 맞은 적이 있어요. 뭐 공이 이렇게 배구 선수들이 운동한 학교 운동부에서 하는 애들이 흘러나오는데 나는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공을 걷어찬 것도 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막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지나갔거든요. 또 저희 또 학생 중에는 선생님을 굉장히 괴롭힌 사람도 있었고요. 그것도 보고 이것도 보고 쭉 크는 겁니다. 근데 학원에 가서는요, 저도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고 뭐 하면서부터는 선생님도 그렇게 하인 부리듯이 부리는 선생도 없었고, 또 나도 뭐 전적으로 기대한 바도 없었고, 근데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교류는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국민교육, 이 의무교육이라는 게 우리 국민들을 업시키기 위해서, 이 민주시민으로 살기 위해서 이 정도 교육은 해야 된다라고 공교육이 들어간 거잖아요. 사립학교 교육이 아니라. 네? 그래서 국민을 업시키는데, 거기에서 뭐 조금만 자기 자녀가 손해보면 대들고, 또 그렇게 정부가 보장해주는 직장에 있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손해보면 노조 만들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 아닌가요? 이게 공무원 전공로하고 뭐가 다른가요? 전공로는 국민을 상대하니까 또 다룰 수 있지만, 미래의 학생들을 상대하면서 난 그래서 교사들은 헌신적일 필요도 있다고 봐요. 그럴 뜻이 있어서 가는 친구들이야 맞지. 또 학부모 중에 진상은 있죠. 저도 살면서 진상 만납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만나요. 참 무례한 사람도 만났고, 말도 안 되는 때를 쓰는 사람도 보고, 그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저는 뭐 이재명을 꺾어보고 싶어서 지금 벼르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못 꺾겠어요. 근데 꺾으면 뭐 하겠어요? 그냥 당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저 때문에 분노했겠어요? 뭐 다른 걸로 화가 나는데 날 보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어떨 땐 그냥 넘겨주고 있는 거죠. 근데 반복되면 저도 화가 나긴 하는데, 뭐 그런 수밖에 더 있나? 근데 이때마다 자기 억울하다고 나오게 되면 사회가 돌아갑니까? 적어도 교사들이라고 하게 되면 교권은 지켜야 됩니다. 그럼 교사들이 학교의 주인은 분명해요. 그럼 어른스럽게 자기 걸 주장해야지. 그리고 교사든 기자든 제가 보기엔 2년, 3년, 5년 정도는 수련 기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많은 걸 참고 인내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모욕을 받았을 때 모욕을 이겨내는 연습부터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직역을 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상인 학부모들이 왔을 때 그걸 상대하는 것도 요령과 배심을 키워야 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이 쉽지는 않겠죠. 나이 드신 분들이 위압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본인도 체력도 있고, 배심도 있어야 돼요. 그게 뭐 그냥 딱 된다고 사회가 뭐 당신 보니까 인정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뭐 진상인 부모들이 와도 이렇게 하고, 더군다나 학생들 요즘은 또 얼마나 문제입니까? 좋은 애들도 많지만, 뭐 고등학교 과정에서 직업학교 쪽 학교 가보면 수업이 엉망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뭘로 가요? 고등학교부터는 자꾸 특목고로 가려고. 거기는 좀 하려는 애들이 있으니까 좋지 않습니까? 제 동료 중에 파리 특파원으로 간 사람이 자기 자녀를 공립학교에 넣었대요. 그때 이 녀석이 1등을 해오더래. 아니 프랑스어도 제대로 못 배웠는데 어떻게 1등을 하니? 하고 가서 보니까 프랑스 공립학교는 대부분 아프리칸 프렌치더라.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흑인 계열 사람들이 주로 다니고, 그럼 순수 프랑스인들은 어디 가니? 그랬더니 우리로 얘기하면 자립형 사립고나 특목고, 공짜가 아닌 학교에 가더라. 학원 같은 데 보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돈이 몇 배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도 공교육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도 지금 고등학교에서 자사고 뭐 이렇게 생기는데, 이걸 또 문재인 정권 또 이걸 다 없애려고 그랬어. 그럼 막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육도요, 일정 부분은 시장에 맡기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서 돈 내고 할 때는 그건 말이 없잖아요. 근데 학원에 보낼 경제력이 안 되는 분들이 불만이 있으니까 그럼 공교육을 살려야 되는데 공교육은 기본적으로 해줘야죠. 근데 공교육에 가는 분들이 자기는 뭐 다른 사립학교나 이런 거에서 대우가 떨어지고 또 학부모한테 당한다 이렇게 가면 그건 또 어떻게 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개인들이 좀 풀어줘야 할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선배들이 좀 봐줘야 할 문제고. 학부모, 진상학부모 한둘이겠습니까? 진상학생 한둘이겠어요? 저는 그 전에 읽었던 한나이란 책이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한 교사가 쓴 책인데, 교사가 맞을 겁니다. 굉장히 그 결성 과정에서 이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책을 빨리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금붕어를 꺼내서 금붕어 눈을 이렇게 뽑아내는 애예요. 그리고 아주 강인하고 자기 고집이 센 아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스스로 쉽게 말하면 볼비가 얘기했던 어태치먼트, 애착이 충분히 안 돼서 자기 혼자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기 독선적이 됐고 강인해졌고, 그래서 그 아이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노력한 그런 하나이란 책이 교육학에서는 거의 꼭 보는 책입니다. 근데 그 정도 교육학 공부를 하고 우리 교사들은 나오는 건지,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헌신적이어야 됩니까? 교권부터 내세우기 전에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사상을 제대로 만들고 있는지,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바로 잡아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학생은 지금 집집마다 자식이 하나니까 내가 자식 불이익 받으면 부모가 바로 항의를 할 거고, 또 요즘 부모들은 다 공부가 돼 있었고 뭐 손해보려면 하나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저는 내일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고도 나한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긴 뭐 억울한 것 같은데 나랑은 상관이 없는데 왜 이러지? 근데 그냥 받아준 적도 있어요.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하나. 근데 그만큼 사람들이 손해 안 보려고 합니다. 아이 문제는 더 그러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모두 정부를 비난해버리면 정부는 어떻게 하라고? 그렇다고 이 공교육을 없애고 사교육에 다 맡겨버리면 그러면 도저히 못 다루는 사람은 키울 수가 없잖아요.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이리 가도 모순 저리 가도 모순입니다. 이럴 때 기회를 잡았다고 전교조가 학생인권 조례 만들 때 찬성하고 앞장섰던 전교조가 교권 지키라고 나서는 건 난센스다. 그리고 우리 사회도 솔직해집시다. 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거고요. 제가 군인들을 늘 볼 때마다 누가 그러대. 사관학교 나온 애들이 저거밖에 안 되느냐. 사관학교 교육이 틀렸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사관학교 오기 전에 99% 아이의 인성은 그 부모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도 안 해요. 거기에 군사 지식이 약간 0. 몇 프로 보내서 소대장으로 보낼 뿐입니다. 그런 친구가 지휘관 하면서 지휘자하면서 무슨 사고를 쳤을 때 사관학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 가정교육의 문제죠. 우리 아이가 문제가 있는 거는 교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솔직히 지자고요. 왜 자꾸 교사 탓을 해? 또 교사는 자기 일이면 자기가 감수를 해야 되는데 왜 또 학부모 탓을 해? 학생 탓하기엔 좀 미안하니까 그랬겠지. 이렇게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좀 아파하는 사람들 감수를 해줘야 됩니다. 전교조는 뻔뻔하고요. 그리고 교사가 신이기를 원하는데 교사 1, 2년 차는 저는 기자 1, 2년 차는 기자가 교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직업입니다. 저는 기자로 인정 안 해요. 그런 친구들. 한 10년쯤 지나야 기자로 바라보죠. 수습사원들인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오히려 어리기 때문에 어린 학생들하고 교감하긴 좋을지 몰라도 어떤 크게 이렇게 할 만큼은 안 됩니다. 좀 우리 사회가 정상화됐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는 내가 키우는 거고요. 내 가정교육의 문제지 학교 교육은 그렇게 결정적이지 않다. 남 탓하지 말자고요. 전교조 너무 나서지 마십시오. 이번 사건을 가지고 왜 극단적인 행동을 했는지 이거는 형사사건이 아니니까 원인이 밝혀지지 않겠지만 딱 예단을 해서 한쪽으로 몰고 가는 정치 행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진짜 바람직한 교사상이 무엇인지 그거부터 세우시고 또 우리 학부모 되는 사람들은 가정교육부터 우선 신경을 쓰는 게 옳다고 봅니다. 저희 의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